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트럼프가 레거시 미디어를 믿지 말라고 했었죠. 저는 이 부분에 더욱더 공감을 합니다. 조금만 찾아보면요, 전 세계가 지금 중국에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언론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잘못됐는 것 마냥, 그리고 미국이 붕괴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는 전 세계가 중국을 상대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이 동맹국인 유럽을 버렸다 라고 언론에서 막 떠들었지만은, 이유는 4월 28일 중국산 고소 작업 장비에 대해서 최고 66.7%의 상계 관세를 부과한다고 하면서 6개월 만에 다시 관세를 부과했고요.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수출길이 막힌 중국산 제품이 중국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막는 조치까지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동남아도 중국의 호소를 외면한 데 이어 EU까지 등을 돌리면서 중국이 고립무원의 지경에 빠져드는 형국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야, 네가 처음부터 언론 믿지 말라면서 근데 왜 언론 이야기를 믿으라고 해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국가별 정책 발표 자료를 보면은 2023년 7월 멕시코부터 시작해서 2024년 6월 캐나다까지 중국산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발표했거나 의견 등을 나누고 있죠. 경제 대국들 대부분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했거나 계획하고 있는데, 왜 트럼프한테만 난리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 관세 부과했는데 여기서 더 플러스로 관세를 더 부과해서, 중국은 이런 관세 부과 때문에 앞으로 수출하기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럼 왜 전 세계가 중국을 상대로 이렇게 관세를 부과할까요? 네, 그 이유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 산업 재고 추이를 보면은 2014년 5월까지 계속 금액입니다. 이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말은 중국의 제품들이 팔리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제가 이 내용을 다른 그래프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중국의 완제품 재고율 추이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이 셧다운에 들어갔죠. 그러면서 공장 가동을 멈추니까 중국산 제품들의 수입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급격하게 줄어들었고요. 미국의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금리를 인상하면서 중국은 또 부동산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내수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죠. 그래서 재고율이 다시 20%를 넘어서게 됩니다. 중국은 이 재고를 다시 줄이기 위해서 저가 수출 공세를 펼쳐요. 2023년 하반기에 재고율이 1%대로 급격하게 감소를 하죠. 여기서 왜 전 세계가 중국한테 관세를 부과하는지 아시겠죠? 저가 제품으로 물건을 풀어버리니까 다른 국가들이 수출을 하거나 또는 내수 시장에서 자국의 제품들이 중국의 저가 제품과 경쟁했을 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도 자국 제품을 보호하고 수출을 더 잘하기 위해서 관세를 매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중국의 재고율이 증가를 하고 있죠. 이래서 트럼프가 잘못 갔나요? 트럼프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까지 미국과 중국에서 중국의 저가 제품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고 미국의 무역 수지 적자가 심해지고 있으니까 이거를 관세를 통해 가지고 막겠다라는 의도입니다. 중국 수출 물량과 단가 증가율 추이를 보겠습니다. 하늘색이 수출 물량, 파란색이 수출 단가인데 2023년 수출 단가가 하락을 시작하니까 수출 물량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중국의 주요 품목별 수출 물량을 보면은 곡물이나 운송기기들의 수출 물량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 화학 제품과 철강의 수출 단가를 내렸죠.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철강 업체들하고 화학 업체들이 죽어나가고 있죠. 그래서 공장 가동까지 멈추는 사태까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은 중국 제품에 대해다가 관세를 매겨버리면서 중국산 제품의 가격을 올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나쁜 전략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시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트럼프의 이런 관세 정책이 우리나라에 부정적인 영향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미국의 대중 301조 관세 인상으로 인해서 중국의 대미 수출이 급감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조금이지만은 증가를 하게 되죠.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됐냐면은, 중국이 지금까지 미국에 수출하던 그런 금액이 있을 거잖아요.
이 총량이 관세로 인해서 줄게 되면은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이 찢어 먹으면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거기에는 이제 미국의 내수 시장도 포함되겠죠. 그래서 트럼프가 그렇게 자신하는 게 아닐까? 미국의 경제가 좋아진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이번에 발표한 미국의 고용지표는 예상치를 뛰어넘는 고용치를 보여주고 있죠. 관세 부과하면은 뭐 미국의 경제가 어려워진다라고 말을 하는데 경기 둔화 예상했지만은 고용지표가 여전히 좋죠. 수년 전부터 미국은 뭐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경제 호황 국가 중에 하나였고 제가 계속 미국의 경제 좋습니다. 앞으로도 좋아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댓글로 미국의 경제 침체니 뭐 미국의 경제가 안 좋아지니 망하니 그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중국의 경제 침체가 예상되고요. 미국의 경제는 더 좋아질 겁니다. 특히 러우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서유럽이라는 큰 가스 시장을 가져오게 됐었죠. 그리고 이번에 우크라이나로부터 히토류까지 가져오게 되면서 미국이 망하기 전에 전 중국이 먼저 망할 거라고 봅니다. 다시 앞에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미국이 동맹국인 유럽을 배신했다. 그리고 유럽은 이제 중국과 한 팀을 이룰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네, 저는 전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몇 년 전에도 있었어요.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하면서 중국 등 국가에서 생산된 배터리와 핵심 원재료를 사용하는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도 야, 중국산 의존도 낮추자. 그래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대응하겠다고 하면서 또 법을 내요. 유럽이라고 중국하고 함께하고 싶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제 유럽은 중국에게 등을 돌리면서 관세를 부과하거나 앞으로 중국에게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죠. 이건 동남아시아도 마찬가지고요. 전 세계가 중국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는 이 마당에 중국이 미국을 이긴다? 글쎄요. 저는 반대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망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중국이 수출 대상국으로 전체 수출 중에서 미국이 한 15% 그리고 유럽이 약 14% 정도 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 못하게 되면은 그 물량 다른 시장에다가 팔면 된다라고 하는데 다른 국가들도 지금 관세 다 때리고 있고 미국의 이 큰 시장을 못 팔게 되면은 다른 국가에서 얼만큼 사갈까요? 힘들 거라고 보고 또 미국의 이 시장을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다 노리게 되겠죠. 전 세계는 지금 중국에게 등을 돌리고 있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중국은 더 어려워질 겁니다. 부동산으로 인해서 내수도 어려운 마당에 결국 중국은 경제 붕괴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경제에서 회색 코뿔소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눈앞에 보이는 위험인데 천천히 다가오고 있지만은 피하지 못하는 위험을 이야기합니다. 딱 중국의 경제가 회색 코뿔소와 같은 상황입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